네, 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제가 배울 건 뭐죠? 오늘은 3D 모델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소연 씨가 3D 모델링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3D 모델링 해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3D 모델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D 모델링에 대한 개요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선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네. 요거를 하는 이유는 XYZ축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XYZ축이 되는데 네. 이 엄지손가락이 수직 방향이 Z축이라고 보면 돼요. 수직인가요? 네, 수직 방향이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은 좌우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그럼 축 이쪽 되는 거고요. 방향인가요? 그 방향이 Y축이 되겠습니다. 이런 길이 방향이 되는데 네.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보면 네. 이 수직 방향이 Z축이에요. 제가 음, 봤을 때 수직 방향이 Z축이고 좌우 방향이 X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 방향이 Y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 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3D 모델링에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다음은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철사. 와이어가 철사란 뜻인가요? 네. 철사를 네.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서 형태를 만드는 부분인데 네. 쉽게 얘기하면 요거를 하나의 와이어라고 보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네.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철사로만 이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선으로만 이어졌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이런 면들이 없죠. 그냥 뻥 뚫렸다고 보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은 서페이스 모델링 기법인데 네. 아까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다 면이 없기 때문에 뻥뻥 뚫려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네. 서페이스 모델링은 이 뻥 뚫려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 와이어 프레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서페이스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의 면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의 면이라고 보면 되고 이 면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박스 타입이면은 이쪽도 면이고 이쪽도 다 면이에요. 그래서 면끼리 다 이어져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럼 철사를 만들고 면을 만드는 건가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는 점선, 면 단위로 가서 솔리드 덩어리 타입으로 가는 게 모델링의 기본 단계인데요. 혹시 예시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농구공이나 배구공 같은 거는 잘라보면 네. 안이 비어 있죠. 네. 서페이스 모델링은 그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차있지가 않아요. 다음은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솔리드가 무슨 뜻인가요? 솔리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페이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네. 안이 비어 있죠. 네. 근데 솔리드 모델링은 당구공처럼 반을 잘랐을 때 네. 그 부피가 있어요.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빠르고요. 네. 보통 실무에서는 서페이스 모델링과 솔리드 모델링을 같이 모델링을 해요. 네. 그 과정까지 가려면 조금 숙달된 훈련이 좀 필요해요. 따라서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는 조소를 할 때 찰흙을 붙였다, 잘랐다 하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죠. 그게 이제 3D 모델링상에서 교집합, 차집합, 그 부분 교집합 등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형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뺐다가 붙였다가 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죠. 덩어리화 시켜서 네. 잘랐다가 붙였다가. 아.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아직 이해가 조금 어려우니까 실습을 통해서 한번 3D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연 씨, 이제는 3D 모델링을 진짜 실습을 해볼 차례예요. 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환경 설정이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로 해주는 게 좋고요. 왜 밀리미터로요? 제품 자체가 센티미터로 하면 네. 그 치수 자체가 센티미터로 해도 되는데 소수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소형 사이즈들은 밀리미터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자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스케일감을 네. 초보자들은 네.
제품이 얼마나 큰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그런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자를 대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한 예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마우스를 3D 모델링 하기에는 초보 입문자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초보자들이 쉬운 모델링서부터 접근할 수 있게 네. 컵을 우리가 한번 디자인을 해볼까요? 아, 네. 특정 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정확한 비례감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제품 사진을 불러와 작업합니다.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림을 해보면 지금처럼 그림이 좌우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참조 이미지를 확인하며 3D 곡선을 그립니다. 선과 선을 잇는 접선을 만들어 면을 만드는데요. 숨겨놓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모델링을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리볼브 명령을 쓰면 이런 형상이 나오게 돼요. 회전체 만들기와 관련된 리벌브 명령을 배웠군요. 마지막으로 참고 이미지와 비교하며 모델링이 잘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하나의 3D 모델링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계속 단순한 모델링서부터 좀 더 난이도 있는 모델링까지 하면 네. 소연 씨도 충분히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실습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좀 더 난이도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3D 모델링은 3D 형상을 가상 공간에 만드는 것입니다. 3D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은 화면을 4개의 시점으로 분할하는데요. 왼손에 세 손가락을 펴고 X, Y, Z축 방향을 각 손가락에 적용하면 회전 방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델링 기법도 배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은 철사를 연결하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서 입체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철사들 사이에 면을 붙여서 3D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속이 채워져 있는 형태로 불연산을 이용해 서로 붙이고 잘라내고 이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네,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소연 씨가 3D 모델링을 해봤죠? 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려면 많이 연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디의 살 빼기 미션을 소연 씨가 잘 해냈을지 궁금한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불평제로 도전기 화면으로 보실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 이젠 불평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마스터할 때까지 반복에 또 반복, 불평 제로. 이번 시간의 미션은 솔리드 모델링의 차집합 명령어를 이용한 살 빼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스케치에서 모든 게 정확하게 라인들이 다 조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빼려고 하는 그 모델링이 약간 터져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터져 있는 면을 만들어서 다시 조인을 시켜서 덩어리화 시키는 솔리드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차집합 명령으로 살을 빼준 후 모서리의 각진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알값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 모서리 부분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라운드 처리해주는 명령어인데 그 명령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수치값이 넘어가 버리면 에러가 나는데 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작업자가 거기에 맞게끔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3D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히스토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델링하면서 중간중간에 일련 번호를 붙여 저장해야 하는데요. 히스토리라는 거는 작업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업의 순서를 뒤죽박죽 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작업 수정할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단계별로 지정을 해야지 나중에 수정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들진 않지만
더 항상 연습해서 하면 언젠가는 다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연 씨, 3D 모델링 한번 해보니까 어떤가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아까 제가 3D 모델링 하는 거를 네. 유심히 지켜봤는데 네. 하나의 솔리드 모델링에서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 부분 중에서 네. 차집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 부분은 네. 그 차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빼는 부분도 솔리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솔리드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네. CAD,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스케치상에서 네. 라인과 라인이 조인이 안 됐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3D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 할 때는 스케치할 때 항상 선과 선이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을 때 터졌던 거예요? 면이 터지는 현상이 그렇구나. 발생합니다. 네. 그것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돼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집합을 해서 빼냈을 때 네. 그 빼낸 자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엣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완만한 라운드 처리, 알캅 처리를 해주는 게 보통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 네. 디자인상에서 내가 원하는 라운드 값을 무한정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말씀? 그 라운드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라운드 값을 주면 되는 겁니다. 최적화된 라운드.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운드 값이 30밖에 안 들어가는 면적인데 네. 100을 줬다고 하면 에러가 발생이 되는 또 거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라운드 값은 최대치 안에서 네. 내가 원하는 디자인 형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3D 모델링 하면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가끔씩 이제 막 뒤죽박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을 할 때 이 네. 전체 형상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히스토리 일련 번호를 저장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네. 저장해야 된다는. 따로따로 저장하거나 또는 내가 3D 모델링의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네. 자동으로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히스토리를 형성을 해서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숙련된 계속된 반복된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연 씨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이제 난이도가 낮은 거에서부터 난이도 높은 부분까지 네.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어땠어요 이번에 3D 모델링 한 소감이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케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스케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형상을 가상의 공간에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꾸준하게 연습을 좀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솔리드 모델링에서 차집합 기술을 이용하려면 잘라내는 부분도 솔리드 상태여야 합니다. 솔리드 상태가 아니라면 선과 선이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서리의 각진 부분은 라운드 값을 넣어 내가 원하는 만큼 둥글게 조정하면 됩니다. 다만 면적마다 설정할 수 있는 라운드 값의 범위가 있어 그 값을 벗어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 봐야 되는데 네. 그 클라이언트하고 미팅하기 전에 소연 씨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뭔가요? 첫째는 기구 설계 부분하고 금형 설계 부분인데 네. 혹시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네. 기구 설계는 쉽게 그러면 이제 붕어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줄게요. 네. 기구 설계는 붕어빵에 대한 내부 구조에 대한 쉽게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붕어빵이라 생각하면 네. 이 내부가 네. 디자인하고 접근하지 못하겠죠. 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는 기구 설계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엄청 많아요. 네 설계 이 부분은 이제 기구 설계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금형 설계라는 것은 붕어빵을 찍을 수 있는 그 무쇠 틀 있죠. 아,
그게 기계 말씀하시는 네, 금형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기구 설계하고 디자이너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디자인에서 어떤 각각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더라도 네. 설계자가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데이터가 설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 쓰더라도 공용화된 파일을 통해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그런-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보낸 파일이 상대방에서도 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실무에서는 그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 파라솔리드 파일 이런 파일류를 많이 사용을 해요. 따라서 파일 변환을 할 때 네. 익스포트 파일이나 세이브 에지 할 때 항상 그런 설계 쪽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파일 변환을 잘 해주는 게 그것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를 한번 만나러 가볼 텐데 네. 현재 우리가 미팅하러 갈 클라이언트는 네. 기존의 1차 제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원했는데 2차 디자인의 경우에는 차별을 둬서 좀 더 유려하고 탄젠트한 그런 곡선을 가미한 제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하는지에 네. 대해서 상담을 하러 지금 바로 가봅시다. 네. 가시죠. 네.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는 길, 대표님께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는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그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시제품이 나왔는데 그 시제품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디자이너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러 왔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긴장이 약간 되고요. 그래도 지금 대표님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팁을 몇 가지 알려주셔서 그걸 숙지하고 들어가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제품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여기 좀 볼록한 라인을 오목하게 피부에 되기 때문에 오목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네, 3D 모델링상에서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얼마든지 모델링상에서 라운드 값을 반대로 처리를 해주면 충분하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슬립감, 그립감이 네, 좀 두꺼운 그립감. 것 같은데 좀 더 얇게 만들 네네. 수 있는지. 네. 지금 3차원 모델링상에서는 이렇게 뭐 크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실제로 제품을 빼보니 실제 커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라운드 값을 충분히 탄젠트하게 넣어서 실제 잡았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3D 모델링을 수정 보완해서 2차 제품 때는 그런 향상된 디자인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클라이언트 분한테 네. 질문이 있었는데 치수값이 약간 큰 것 같다 하셨는데 치수 설정을 잘못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3D 모델링 화면상으로 볼 때는 네. 이 스케일감을 잘 못 느껴요. 따라서 이렇게 스킬감이 뭔가요? 스케일감이라고 하는 건 아. 이 제품이 화면상에는 요만하게도 만들 수 있고 화면상에는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실제로 그런 감이 없게 되면 네. 이 제품이 얼마만큼 손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스케일감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치수 값이 네. 밀리미터로 돼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현 씨,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을 했는데 네. 많이 힘들었죠? 네, 처음이라 이게 긴장되고 떨리고 네. 그랬어요. 클라이언트들은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관찰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연 씨가 그만큼 디자인 스킬을 많이 키워야 돼요. 또는 내 디자인 그 요구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스킬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구 설계란 제품 디자인이 끝난 형상을 각 부품별, 부분 조립부별, 전체 조립부별로 설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붕어빵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면 붕어빵의 내부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금형 설계란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무쇠솥, 즉 금형틀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3D 모델링 데이터의 특성은 각 소프트웨어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금형 설계 과정까지 상호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중간 데이터 형식에는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 파라솔리드 파일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시간, 두뇌 발전소입니다. 강사님에게 받은 미션을 해결하는 심화 실습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까요? 네, 두뇌 발전소 시작합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소연 씨. 제품 디자이너를 향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미션이 필요한데요. 대표님, 뭐가 없을까요? 소연 씨, 네. 그 거래처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네네. 그 스케이트보드 3D 모델링 네. 마무리해서 설계업체에 넘겨야 되거든요. 네네. 오늘까지 좀 마무리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고요. 네. 네. 다녀오세요. 네, 갔다 올게요. 네. 두뇌 발전소 첫 번째 미션. 스케이트보드 3D 모델링 마무리하기입니다. 설계팀에서 모델링에 구멍이 났다며 수정이 들어온 파일인데요. 왜 이러지?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 않죠. 방금 배운 것인데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3D 모델링을 잘 아는 연구원에게 전화 찬스를 날려봅니다. 네, 여보세요? 연구원님, 제가 대표님한테 묻기가 그래서 연구원님한테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설계팀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일부분이 빵꾸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솔리드를 찾죠? 솔리드 상태를 찾죠? 이 컨트롤 H로 제품 섹션을 찾아보세요. 컨트롤 그러면- H요? 네. 네. 그러면 부품 중에 속이 차 있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요. 네. 어느 일부분만 수정된 얘기거든요. 아, 찾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터진 면을 만들어서 이어붙이면 네. 솔리드가 되거든요. 네네. 그 면을 다시 만들어 붙여보세요. 네. 네, 다 만들어졌나요? 네,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시 컨트롤 H로 제품 섹션을 잘라보세요. 네네. 방금처럼 속이 차 있는 솔리드 모델링이 이어질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소연 씨. 두뇌 발전소 첫 번째 미션 대성공입니다. 싹!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 NX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소연 씨.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알고 있을까요? 두뇌 발전소 두 번째 미션. 제품 디자이너 실무자가 사용하는 3D 프로그램의 장단점 정리하기입니다. 제품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3D 프로그램 장단점 발표하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사용하는 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디자이너들은 설계 기반의 3D 툴을 사용합니다. 특히 전문 분야의 제품 디자이너들은 프로2, NX, 솔리드웍스 등의 전문 설계 툴을 사용하여 설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며 단계별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기능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디테일한 제품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고가여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담되는 가격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억대라고 들었습니다. 신입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3D 모델링 툴은 라이노 3D인데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사용하는 설계 툴과의 데이터 호환성 및 고기능 옵션이 제외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가의 가격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류 등의 제품 디자인은 주로 3D 맥스, 마야, 시네마 4D 등이 있으며 무료로 사용하는 3D 툴은 1, 2, 3D 디자인, 스케치업 등이 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금형 제작 또는 설계 툴과의 데이터 호환성으로 인해 디테일한 제품은 취수의 오차로 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핵심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잘 끝낸 것 같네요. 네, 전화 찬스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무 현장의 노하우를 알게 된 것 같아 좋아요. 네, 소연 씨의 말처럼 이 자리가 현장과 이론의 거리감을 없애는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군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3D 모델링에서 터진 부분이 발생한 경우 선이 연결되지 않아 솔리드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인데요. 섹션을 해보면 속이 비어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어주면 속이 꽉 차 있는 솔리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3D 툴을 사용하는데요. 전문 분야의 제품 디자이너들은 프로2, NX, 솔리드웍스 등의 전문 설계 툴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가인데요. 때문에 신입 디자이너들은 라이노 3D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또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류 등의 제품 디자인은 3D 맥스, 마야, 시네마 4D를 사용하며 무료 툴로는 123D 디자인, 스케치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수가 뭐길래 시간입니다. 실수했던 부분은 이상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뭐길래 이 시간만 잘 잡아도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하지만 일단 내 실수부터 잘 챙겨서 다시는 안 하도록 해야죠. 네, 실수가 뭐길래 시작합니다. 3D 모델링에서 꼭 알아야 하는 세 방향의 기본축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 수직 방향으로는 X축으로 보면 돼요. 네, 내가 봤을 기준으로. 높이인가요? 그렇죠. 높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이상한데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아, 그래? 3D 모델링에서 수직 방향은 Z축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소연 씨 오늘 여러 가지 실습을 해봤는데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이 남았어요? 네, 저는 손가락으로 여기 Z, X, Y축을 배우는 게 가장 아, 또 헷갈렸어. Z는 맞는데 네, X, Y. 네. 소연 씨, 이젠 3차원 공간에서 축의 방향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겠죠? 네. 3D 모델링 방법을 실습하는 중인데요. 그리고 뭐야, 왜 이래요?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따라서 이 축 설정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축만 변경을 해주면 돼요. 축을 Y축에서 네. 아까 그 수직축인 Z축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회전체 만들기 명령을 쓸 땐 돌아가는 회전축이 어딘지 알고 있어야 해요. 3D 모델링 툴의 장단점을 조사했는데요. 신입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3D 모델링 툴은 르아노 3D인데 사용자가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라이노 저 뭐라고 했어요? 라이노 신입 디자이너들이 자주 쓰는 3D 모델링 툴은 르나이노 아니고 라이노 3D입니다. 앞으로 똑같은 실수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실수해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실수가 뭐길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